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비를 의심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런 됐으면 좋았습니다.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런 됐으면 좋았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로 지목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란 발언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박수현 의원이 한마디 했군요. 들어보시죠. 수현 불과 이틀 전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원석 원내대표의 막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발언한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맞으면 뭐 정중히 한마디 사과하면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사퇴까지 얘기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네네. 적절한 발언 아니고요. 뭐 그때 너무 정청래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내가 욱한 심정에 뭐 이야기했다 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걸 정청래 당 대표가 자기 발언을 통해서 비디오 화면까지 틀어서 이야기한 것도 저는 참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변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될 걸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게 정청래식의 정치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찾습니다. 이거 무슨 코미디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치를 자꾸 희화하고 본인은 정청래 의원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재치 있고 자기가 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착각하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보면서. 그래서 그건 아닌데 정치 당대표라면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게감 속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수하기 바랍니다 하고 비디오 띄워놓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현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뭐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식이 사라지는 것, 아주 절제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아까 유튜브에 대한 박상원 의원의 발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네. 아주 상식적인 발언이에요. 양극단에 있는 유튜버,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양극단에는 유튜버들이 정치인들을 끌어가고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간다. 이제는 유튜버는 내로우 캐스팅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이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심해집니다. 안영환 의원님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것이 유튜브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이거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상식을 찾으려면 좀 더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좀 더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디오 들고 자수하라 마라, 뭐 송원석 의원의 발언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런 발언도 영국 의회를 가면요 이렇습니다. 상대방 발언 수상히 발언하면 야당에서 우해서 계속 소리칩니다. 호주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문화권에 있는 의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우합니다. 어느 정도 그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발언은 송원석 의원도 적절히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그거마저도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 발언 한 게 맞냐고 말이죠. 발언하는 거 맞으실까요? 발언 의도 어떤 의견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대표님. 발언 본인 발언 맞으실까요?
김관선 변호사님. 뭐 발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라고 안 하는 거 그럼 보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겠죠.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저런 얘기를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뭐 술자리나 그런 데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뭐 자기 자신이 뭐 정청 대표를 싫어하면 이제 그런 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저 자리에서 그냥 속으로 중얼거렸으면 됐지 이걸 왜 밖으로 내놔가지고 저런 공격을 받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 유튜브에 한계란 게 있거든요. 자, 김어준의 유튜브는 공정하고 어떤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어느 한쪽 편 친여 성향 지금의 또 그것도 그냥 친여가 아니고 극친여 성향의 유튜브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는 공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구독자들 그런 사람이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진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한번 필터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조아린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최민희 의원이 굉장히 반박했어요. 아, 조아린 거 맞죠. 다 줄 서서 김어준 방송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줄 서라면 줄 서고 저러라면 저러하고 그다음에 줄타네 가자고 하면 명심하겠다고 하고 그런 유튜브 아닙니까? 아,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유튜브인 걸 인정해야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뭐 한겨레랄지 경향신문은 굉장히 친여성향 유튜브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유튜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수 성향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왜곡된 보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김어준의 유튜브를 훨씬 더 상위에 놓는 그러한 모습은 잘못된 거죠.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